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순열입니다. 아주 오래된 난제가 하나 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감히 달걀이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달걀의 영양소가 더 풍부하고 균형 잡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은 달걀의 효능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근육은 어디에 있죠? 팔다리에 붙어 있는 게 근육이죠. 이것을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 근육은 아주 여러 군데 있습니다. 팔다리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죠. 위장, 소장, 대장도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고요. 혈관도 근육입니다. 혈관이 수축했다 팽창했다 해야 피가 돌기 때문이죠. 또 우리 몸의 기초단위인 세포도 사실은 내부에 근육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포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이 모든 것을 만드는 주 원료가 단백질입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 같은 호르몬도 단백질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단백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단백질은 30세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노년기에 이르면 더욱 급속도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백질 소실로 인한 근육 감소증도 발생하죠. 그래서 엉덩이는 작년보다 더 납작해지고 팔다리가 더 가늘어지는 겁니다. 또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더 자주 아프고 쉽게 피로해지는데요. 우리 피 속에 들어있는 적혈구, 백혈구가 모두 단백질이 주 원료이기 때문이죠. 또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소화나 흡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공복감을 더 자주 느끼게 되고 식욕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죠. 또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혈액 밖의 조직에 체액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종이 발생합니다. 간염이나 간경변으로 인해서 간에서 알부민을 만들지 못하면 이런 부종이 생기는 거죠. 또 머리카락, 손톱과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데요.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게 콜라겐 단백질이죠. 머리카락과 손톱은 케라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피부가 윤기를 잃고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손톱이 갈라지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단백질을 엄청 먹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으로 갈수록 단백질 섭취량이 감소한다고 하네요. 국민건강 통계를 보면 청장년층보다 시니어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훨씬 작고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보다 섭취량이 훨씬 작다고 합니다. 50대 이후 중장년층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선생님, 단백질은 그냥 고기만 열심히 챙겨 먹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단백질은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죠. 일반 성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이 체중 1kg당 1g 정도이고요. 쇠고기 100g에 단백질이 26g 정도 들어있고 닭고기에는 27g 정도 들어있죠. 그래서 일반 성인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맞추려면 쇠고기나 닭고기를 250g 정도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50, 60대의 중장년층의 경우가 되면 치아와 위장 기능이 온전한 경우가 많지 않죠. 아직은 아니시라고요? 금방 올 겁니다. 매일 딱딱한 고기를 씹고 소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죠. 그래서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단백질을 보충할 방법이 꼭 있어야 하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식품이 달걀입니다. 달걀은 부드러워서 치아 상태와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또 다른 육류에 비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달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보통 7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달걀만으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맞추려면 8개 내지 9개를 먹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달걀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20% 정도만 달걀로 채우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달걀 3개 정도 드시면 딱 좋죠. 그런데 달걀 먹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콜레스테롤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형성하는 필수 물질입니다. 우리 몸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콜레스테롤 때문이죠. 만약 이것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만큼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지질의 한 종류가 되겠고요. 콜레스테롤은 세포의 내포작용, 즉 세포막 안으로 영양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대사작용을 돕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담즙산, 비타민 D의 생합성 전구체로도 기능합니다. 이렇게 몸에 꼭 필요한 콜레스테롤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인 LDL과 고밀도 콜레스테롤인 HDL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죠. LDL은 동맥경화, 뇌졸중 등의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독 달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범인 듯한 신화는 왜 생긴 걸까요?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달걀 말고도 아주 많은데 말입니다. 바로 달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사람이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의 65%나 되기 때문입니다. 즉 콜레스테롤 양만 따진다면 달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식품은 피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달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고 하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의 푸드 데이터에 따르면 큰 달걀 한 개에는 147mg의 콜린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소, 간 다음으로 콜린이 풍부한 식품이죠.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죠. 따라서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HDL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2-3개 정도의 달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의 정설입니다. 오늘부터 콜레스테롤 걱정 마시고 달걀 마음껏 드시기를 권합니다. 달걀은 우리 몸에 왜 좋은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최근 면역력 관련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죠.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면역력 강화 식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달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달걀은 모유, 우유 등과 함께 완전식품이라고 했죠. 영양소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탄수화물과 비타민C, 섬유질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를 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달걀입니다. 그 중에서 비타민 A, B6, B12, 비타민 D, 아연, 철, 셀레늄, 필수 아미노산 등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영양소입니다. 이들 비타민과 미네랄은 박테리아의 체내 침투를 막는 점액 분비 기능에 관여하고 B세포, T세포, NK세포 등과 같은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가 성숙, 생성,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고 항산화 작용과 백혈구 숫자의 증가에도 관여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달걀을 아침 식사를 먹을 경우에 포만감이 아주 오래 유지되죠. 그래서 점심과 저녁의 폭식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달걀을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의 최애 식품이라고 하는 거죠. 달걀에는 신경 조직을 만드는 인지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활성화시켜서 기억력과 근육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면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노인성 치매 예방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달걀 한 알에는 하루 필요한 콜린의 35%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콜린과 결합해서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DHA도 하루 섭취량의 25%나 들어있죠. 두뇌에 좋은 DHA 섭취를 위해서 굳이 등푸른 생선을 먹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실되는 근육량 때문에 달걀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근육 형성에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이 있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눈 건강을 챙기는 것도 필수적인데요. 달걀 노른자에는 황반 변성 개선과 블루라이트 방어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과 황반 중심부 방어에 도움을 주는 지아잔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망막의 염증과 노화를 방지해 주죠. 또한 비타민 A는 야간 시력 개선과 안구 건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의 뼈 건강도 중요한데요. 달걀에는 비타민 D, 칼륨, 인산염, 마그네슘, 아연 등과 같은 뼈 건강과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상당량 들어있죠. 그래서 꾸준한 운동과 함께 달걀 섭취를 해주시면 골다공증과 뼈 건강을 지키는 데도 최고의 음식 되겠습니다. 달걀이 탈모에도 도움을 주죠. 모발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풍부한 단백질 공급원인 달걀을 많이 드시면 모발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달걀 노른자에는 비오틴도 풍부한데요. 이 비오틴이 모발과 두피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서 탈모를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달걀을 꾸준하게 섭취하면
혈전 생성 억제 효과도 볼 수 있죠. 실제로 영국 의학 저널에 따르면 하루에 달걀을 한 알씩 꾸준히 섭취할 경우에 심혈관 질환, 뇌졸중 위험률을 18%, 심근경색의 위험을 28%나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지침에는 하루 6개 미만의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고요.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하루 2개 정도 섭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값도 저렴하고 영양가도 만점인 달걀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을지 알아볼까요?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달걀은 삶은 달걀입니다. 그 다음이 달걀 후라이, 달걀 스크램블, 달걀찜 순서이고요. 비타민 손실이 가장 적은 요리법도 역시 삶은 달걀이고요. 특히 구운 달걀은 조리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영양 손실도 조금 더 많습니다. 또 후라이를 할 때는 가급적 식용유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결론적으로 하루 2-3개 정도의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달걀이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고 근육을 키우고 눈을 밝게 하는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물성 단백질의 대명사인 달걀의 놀라운 효능들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의사 김순열이었습니다.